중국에 이어 최근 한국은행에서도 디지털 화폐, 즉 CBDC를 도입하기 위한 실험에 들어갔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화폐 수혜주라는 테마까지 형성될 정도입니다. 한국은행에서는 아직 디지털 화폐를 도입하는 것은 결정되지 않았다고 하지만 디지털 화폐의 도입은 그야말로 시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디지털 화폐가 발행된다면 디지털 화폐와 기존의 종이 화폐 중 어느 것이 더 가치가 있을까요? 이에 대해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조선 말기에 당백전이라는 화폐가 있었습니다. 백과사전을 찾아보면 당백전은 1866년 고종 3년에 주조되어 6개월여 동안 유통되었던 화폐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백전의 실제 가치는 다시 말하자면 화폐의 주조에 들어간 성분의 가치는 그 당시 유통되던 상평통보의 5배에서 6배에 지나지 않았으나 상평통보보다 100배의 명목가치로 통용시키기 위해 주조되었습니다. 당백전은 그 당시 실추된 왕실의 권위를 회복하기 위해 무리하게 추진했던 경복궁 증건 사업을 위해 그리고 군대를 증강하고 군비를 확충하기 위해 많은 재원이 필요하였기 때문에 이를 타개하기 위해 새로 만들어진 화폐였습니다. 당백전은 100배의 가치가 있는 돈이라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 당시 통용되던 상평통보의 5배에서 6배의 가치밖에 없었습니다. 즉 실제 가치는 5, 6배인데 명목 가치는 100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상평통보를 보유한 사람들은 당백전과의 교환을 기피해 상평통보를 내놓지 않았고 시중에서는 상인들이 당백전의 사용을 꺼려 물물교환 형태의 거래가 생겨났고 그래서 화폐 가치가 하락하고 물가가 폭등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명목 가치가 같다고 하더라도 실제 화폐의 가치가 꼭 같은 것은 아닙니다. 그럼 향후 한국은행에서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 5만원권과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종이화폐 5만원권의 가치가 같을까요? 물론 현재의 화폐를 그 당시 당백전과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더구나 종이화폐 5만원권이나 디지털 화폐 5만원권은 모두 실질적 내재 가치는 없고 정부에서 그 가치를 부여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가 건실한 상태에서는 당연히 그 가치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같다고만은 할 수 없는데 그것은 어떤 위기가 닥쳐와서 정부의 권위가 흔들릴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제임스 리카즈라는 분이 쓴 은행이 멈추는 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원서의 제목은 The Road to Ruin입니다. 이 책의 일부를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금융위기가 생기면 이에 대응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돈을 무한대로 풀어 자금의 수요를 충족하고 투자자들이 자금을 즉각 회수할 수 있도록 합니다. 둘째, 시스템을 동결하는 식으로 은행의 잠정 폐쇄, 자산운용사의 자산 매각 금지 등의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금융경색이 일어난 2020년의 경우 돈을 무한대로 푸는 첫 번째 정책을 폈습니다. 미국이 기축통화국이기 때문에 가능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기축통화국이 아닌 다른 나라들은 이런 방법을 사용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하는 수 없이 두 번째 방법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방법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2012년 키프로스는 금융위기가 닥치자 은행을 폐쇄하였고 은행의 ATM기는 멈췄습니다. 돈이 있어도 찾을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나중에 키프로스 은행은 자본 재구성을 통해 10만 유로가 넘는 예금의 47.5%를 강제로 은행 지분으로 전환해버렸습니다. 은행 예금이 본인의 뜻과 관계없이 부실 은행의 주식으로 전환된 것입니다. 키프로스가 작은 나라이니까 그랬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리스의 경우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2015년 그리스는 국채 위기가 발생하자 은행 예금을 동결해버렸습니다. 은행의 ATM기는 작동이 중단되었으므로 그리스 사람들은 ATM기에서 돈을 인출할 수가 없었고 은행이 문을 닫았으므로 은행을 방문해서도 돈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스 외에 다른 국가에서 발급된 직불 카드를 가지고 있던 여행자들은 아테네 공항에서만 소액의 현금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스에서 발급된 신용카드는 상점에서 모두 거부되었습니다. 요즘 투자자들은 클릭 몇 번으로 주식, 채권, MMF를 금방 돈으로 바꿀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기면 그리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2014년 7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는 투자자들의 환매 요청을 유예할 수 있는 재량권을 MMF 운영회사에 부여하는 규정을 통과시켰습니다. 즉 금융위기가 발생하면 미국 정부는
블랙록과 같은 운영회사에 고객의 유가증권을 매각하지 말라고 지시할 권한이 생긴 것입니다. 이는 다시 말하자면 펀드 운영사가 투자자들에게 돈을 꼭 돌려줘야 하는 의무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미국의 경제지 월스트리트저널은 Banks urge client to take cash elsewhere라는 기사를 썼습니다. 즉 은행이 고객들에게 현금을 다른 곳으로 가져가라고 강요한다는 그것이 기사의 타이틀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에 가장 잘 대처하는 방법은 현금을 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금을 직접 현물로 보관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당장 현금을 1,000만 원만 가지고 있어도 보관할 만한 장소가 마땅치 않습니다. 행여 도둑이라도 들어 돈을 가져갈 것을 염려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은행 통장에 돈을 넣어둘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내가 은행에 1억 원을 예금하면 은행에서는 내 통장에 숫자로 1억 원을 찍어줍니다. 그래서 그 돈이 내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내 돈이 은행 통장에 들어가는 순간 그건 은행의 돈이지 내 돈이 아닙니다. 단지 내가 원하면 1억 원을 돌려주겠다는 약속일 뿐입니다. 근데 약속이라는 건 꼭 지켜진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은행은 내가 예금한 1억 원으로 레버리지를 일으켜 10억 원을 다른 사람에게 대출해 줍니다. 그런데 만약 은행이 돈을 빌려준 사람한테서 그 돈을 회수하지 못하면 그냥 내 돈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은행에서 돈을 돌려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경제가 안정된 현실에서는 일어날 가능성이 거의 없지만 만약 금융위기가 닥치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예를 들면 저축은행이 부실화되었을 때 5천만 원이 넘는 돈을 돌려받지 못한 사람들은 아주 많습니다. 1998년 IMF 외환위기 때 정부가 개입하지 않았다면 제1은행이나 조흥은행 등 수많은 은행에 예금을 해뒀던 돈을 돌려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디지털 화폐는 다릅니다. 디지털 화폐는 본인의 디지털 지갑에 직접 화폐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는 본인의 돈입니다. 따라서 금융위기가 와도 그 돈은 그대로 내 돈입니다. 그러면 은행 예금 통장에 들어있는 잔고와 디지털 지갑에 들어있는 잔고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왜 은행 예금은 내 돈이 아니고 디지털 지갑에 들어있는 돈은 내 돈일까요? 그 차이는 바로 일렬 번호가 있고 없음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은 모두 고유의 주민등록번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같은 주민등록번호를 가진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돈은 고유의 일렬 번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유 번호를 가진 돈은 진짜 돈입니다. 보시는 그림의 왼쪽은 우리가 사용하는 1,000원, 만원, 5만원짜리 지폐입니다. 빨간색 줄이 쳐진 곳을 보시면 일렬 번호가 있습니다. AA0074333A라는 번호를 가진 5만원짜리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돈은 진짜 돈입니다. 그런데 은행 통장에 찍힌 숫자에는 이러한 일렬 번호가 없습니다. 일렬 번호가 없는 돈은 진짜 돈이 아닙니다. 이번에는 디지털 지갑에 있는 돈을 보시겠습니다. 오른쪽이 바로 중국의 디지털 위안화입니다. 빨간 줄이 쳐진 것을 보시면 20200414191111이라는 일렬 번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돈은 은행에서 임의로 약속을 한 숫자가 아니고 그야말로 진짜 돈입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디지털 화폐가 종이 화폐보다 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종이 화폐는 보관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는 수 없이 은행 통장에 보관을 해야 합니다. 은행 통장에 입금을 하는 순간 그 돈은 내 돈이 아닙니다. 하지만 디지털 화폐는 액수가 커도 디지털 지갑에 보관할 수 있습니다. 계속 내 돈입니다. 그런 면에서 디지털 화폐가 더 가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같은 백전이라도 당백전보다는 상평통보가 더 가치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만약에 디지털 화폐가 나오면 항상 일정 금액은 디지털 원화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기축통화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외환위기나 금융위기의 가능성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만약 IMF 외환위기나 2008년의 리만 브라더스 사태와 같은 금융위기가 터지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최소한 일정 금액이라도 반드시 디지털 돈으로 바꿔놓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위기가 커지면 2015년 그리스에서와 같이 ATM기에서 돈을 찾을 수도 없고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도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에는 진짜 돈인 디지털 화폐가 그 진가를 발휘할 것입니다. 그리고 은행의 미래에 대해 말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저는 앞으로 은행이 과연 어떻게 변신을 해갈 것인지에 대해 굉장히 궁금합니다.
지금은 사람들이 종이 돈을 보관할 방법이 없어 은행 통장에 돈을 보관합니다. 그러면 은행은 그 돈에 레버리지를 일으켜 대출을 해주고 이자를 받아 수익을 창출합니다. 그런데 만약 디지털 화폐로 대체가 되면 그 돈은 사람들의 전자지갑에 보관될 것이고, 그러면 사람들은 예금을 할 필요도 없고 현금을 인출할 필요도 없습니다. 전자지갑은 은행 통장이 아닙니다. 당연히 은행에서는 그 돈에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은행은 그 돈을 기반으로 레버리지를 일으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디지털 화폐가 종이 화폐를 전부 교체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아마도 상호 보완적인 관계가 될 것으로 예측합니다. 또한 신용카드는 향후 QR코드나 스테이블 코인 등으로 차츰 교체될 것입니다. 이제는 환전도 필요 없습니다. 스타벅스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원화로 충전을 하면 미국에서 그대로 달러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운데서 암호화폐가 매개가 되어 현지 통화로 바꿔주기 때문입니다. 은행의 역할이 점차 축소되고 있습니다. 은행주가 장기 투자에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입니다. 감사합니다.